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질문 중 하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직장과 가정, 그리고 끊임없는 성취의 레이스 속에서 달려온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여백은 낯설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전혀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선택을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쉰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무책임하거나 심지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긴 세월을 살아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의미를 만들겠다고 허둥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호흡과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단순한 태도가 주는 자유는 오히려 가장 값진 성취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우리는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가정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요구에 익숙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은 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은퇴 후에도 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만 한다는 불안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죠. 하지만 김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불안의 벽을 넘어선 뒤에야 비로소 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후를 준비할 때 거창한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여행, 봉사, 창업 같은 활동 목록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반대의 결론에 닿았습니다. 삶의 후반부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외부의 인정이나 성과가 아니라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고 작은 즐거움 하나에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노년을 빛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의 고백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쫓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뭘 해내야 할까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즐길까를 떠올립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이 가져온 평온함은 그 어떤 성취보다 값졌습니다. 김 선생님의 말은 은퇴한 이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대에게도 의미가 큽니다. 살아가며 꼭 쥐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잠시 내려놓아도 되는 짐일 수 있다는 깨달음. 그리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찾아오는 자유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많은 이들에게 해방감과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막연한 불안을 안겨줍니다. 직장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누군가의 기대와 평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공허감은 더 크게 다가오곤 하죠. 직장이라는 틀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끝없는 자유인데 그 자유가 때로는 기쁨보다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은퇴자들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누군가는 취미라도 가져야 치매를 막는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난다며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심지어는 지금이야말로 작은 사업을 해보거나 새로운 직업적 도전을 할 때라고 부추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문, 방송, 책 속에서도 비슷한 논조가 반복되죠. 마치 은퇴 이후에도 끊임없이 생산적인 무엇인가를 해내야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은 많은 은퇴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이미 수십 년간 일을 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그만큼의 쉼이 절실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쉼 자체가 게으름이나 도태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에 휩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창업을 준비하고 또 다른 이는 자원봉사나 강의 자리로 자신을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런 시도들은 때때로 새로운 스트레스와 피로만 불러옵니다.
자유를 누리려 시작한 일이 오히려 또 다른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흥미로운 건 은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시간이 흐른 뒤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서 무언가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가장 큰 만족은 단순히 쉬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의미를 만들지 않고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그저 하루를 흘려보내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호사였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에서 말하던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충고와 달리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 깊은 행복이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은퇴자들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개인이 진짜 원하는 삶 사이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누구나 젊을 때는 성취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평가받으며 살지만 은퇴 이후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은퇴 후의 삶은 성과보다는 존재, 그 자체를 인정받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자유를 만끽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 은퇴의 불안은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스스로 경험을 통해 깨닫습니다. 부디 거창한 계획이나 새로운 직함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은퇴 후의 압박은 서서히 사라지고 자유로움이 비로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가 가까워지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늦은 밤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당연하다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보고와 출장, 성과와 실적이 인생의 전부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회사 생활이 끝난다는 사실 앞에서 처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은퇴 후 가만히 있으면 병이 생긴다며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봉사활동이나 강의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으라고 권했습니다. 심지어 창업을 권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카페나 작은 가게를 열어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김 선생님은 혹시 그 길이 정답일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카페 창업을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와 같은 구체적인 지출을 계산할수록 현실의 벽은 높아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머리가 무거워졌고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오히려 퇴직 이후의 삶이 더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건넨 말이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보, 이제는 고생 그만하고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평생 직장과 가정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남편이 또다시 짐을 짊어지려는 모습이 안쓰러웠던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충고였습니다. 그 순간 김 선생님은 자신이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달려왔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도 괜찮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싹 텄습니다. 아내의 한마디는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번만큼은 억지로 의미를 찾지 않고 일정 기간은 있는 그대로 쉬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해방감과 여유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울지는 아직 몰랐지만 억지로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나중에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아내가 해준 말이 없었다면 여전히 불안에 휩싸여 무거운 길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짧은 한마디가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은퇴 후의 시간을 또 다른 노동이 아닌 진정한 쉼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남은 인생을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 직후의 생활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저녁이 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이 갑자기 끊기면 마치 나침반을 잃은 것처럼 마음이 허전해지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김 선생님 역시 처음에는 이 공허함을 쉽게 떨치지 못했으며 무언가 큰 일을 저질러야 할 것 같은 조급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눈을 뜨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급하게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은 뒤 집을 나섰지만 이제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무의 색과 날씨의 냄새를 오롯이 느끼게 되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지나쳤던 일상의 풍경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으며 그 자체가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업무와 실적 이야기만 오갔지만 은퇴 후에는 친구와 만나 단순히 웃고 떠드는 대화가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저 함께 시간을 나눈다는 것이 생각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서로의 건강과 가족을 걱정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진솔하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한 몸으로 잠깐 얼굴만 비추곤 했지만 이제는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블록을 맞추고 그림을 그리며 아이와 함께 웃는 순간마다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도 좋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었습니다. 놀면서도 불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삶이 허무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된 것은 의미를 억지로 찾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진짜 만족이 생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정한 성과나 결과물이 없어도 하루가 따뜻하게 채워지면 그 자체가 삶의 보람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노는 삶은 무의도식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조급함 대신 여유를, 불안 대신 평온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으며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렇게 차츰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 가며 은퇴 이후의 삶이 결코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과 성취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에서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성과와 경쟁이 중요한 가치였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편안함과 여유가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도 뭔가를 성취해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단순한 행위가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안겨줍니다. 억지로 일자리를 찾거나 성취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때로는 자신을 올가매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놀고 쉰다는 선택은 스스로에게 가장 큰 자유를 허락하는 길이 됩니다. 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게으르다거나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며 은퇴 이후에도 끊임없이 활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주도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무가치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흐르는 시간을 경험하는 순간 사람은 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발견하고 소소한 취미를 즐기며 하루를 채우는 과정은 마음의 안정과 삶의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단순한 여유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놀고 쉰다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의 뇌는 일정한 긴장과 업무가 끝난 뒤 휴식을 통해서만 제대로 회복됩니다. 긴장을 풀고 마음껏 쉬어야 새로운 활력을 얻고 기억력이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며 오히려 뇌와 몸이 다시 살아나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긍정적인 사고가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노는 삶은 인간관계에도 큰 변화를 줍니다. 바쁘게 일할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의무처럼 느껴졌다면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는 만남 자체가 즐거움이 됩니다. 친구와의 대화 한마디, 가족과 보내는 사소한 시간이 이전보다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깊어지는 것도 노는 삶이 주는 선물입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크고 거창한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시간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만한 삶을 만들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진정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이제는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내려면 몇 가지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재정, 건강, 그리고 생활 리듬이라는 세 가지 축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균형 잡힌 은퇴 생활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재정의 안정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은퇴 전까지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뤘더라도 생활비를 꾸준히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면 마음 편히 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새로운 수입원을 찾으려 하지만 꼭 거창한 일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자산 배분만으로도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이어지도록 연금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안전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줄이고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여유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재정적 안전망은 심리적인 평화를 보장해 줍니다. 둘째는 건강입니다. 재정이 충분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괜찮다 여기던 생활 습관들이 노년에 들어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같은 단순한 습관들이 노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더불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고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건강이란 갑작스러운 위기를 피하고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많은 이들이 시간을 자유롭게 쓰다 보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무질서한 패턴에 빠지곤 합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으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과 무료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를 막으려면 자신만의 규칙을 세우고 즐거운 활동으로 하루를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산책, 점심 이후의 독서, 저녁에 가족과의 대화 같은 작은 루틴도 충분히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일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삶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몸과 마음이 안정을 찾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쌓여갑니다. 결국 은퇴 이후의 행복은 이 세 가지 조건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재정은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강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생활 리듬은 정신적인 안정을 만들어 줍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때 은퇴자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남은 시간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여가를 즐기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즐거움은 의외로 큰 지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특히 돈을 쓰는 방식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고 값비싼 취미를 즐기면 초반에는 기분이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공원에서의 산책,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일,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저렴한 강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게 채워집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무료라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돈이 많이 드는 취미보다는 일상 속에서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놀이가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산책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신체 건강을 지켜줍니다. 동네에서 운영하는 무료 전시회나 음악회에 참여하면 문화적 만족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바둑이나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외로움이 커지기 쉬운데 돈을 쓰지 않고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돈을 쓰지 않는 놀이의 가치는 자발성에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예약 없이 오늘 하고 싶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자유가 큰 만족을 줍니다. 비용이 드는 활동은 일정한 준비와 자원이 필요하지만 가벼운 산책이나 독서는 마음이 가는 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즉흥성이 은퇴 이후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더 나아가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은 자산을 지키면서도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이 들지 않는 놀이는 진정한 지혜로운 즐거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행복은 얼마나 돈을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소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야말로 여유롭고 지속 가능한 노년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은퇴라는 시점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순간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장을 여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거창한 성취나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일상의 안정감과 작은 즐거움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 편히 지내려면 최소한의 생활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많은 자산이 아니라도 일정한 현금 흐름과 안전한 금융 계획이 있다면 불안 없이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란 결국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뜻합니다. 즉, 꼭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소박한 여유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인 셈입니다. 두 번째는 몸의 건강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자유는 무의미해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나 관계도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지켜온 생활 습관이 노년의 질을 좌우합니다.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이어가고 음식을 절제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긴 인생의 후반부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질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과의 만남이 폭넓고 다양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좁고 깊은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수많은 지인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사람, 오해 없이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노년의 고독을 막아줍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기대나 의존을 줄이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도 자유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건강한 가족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핵심입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며 체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실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자유와 여유로 바라볼 수 있다면 노년은 또 하나의 황금기입니다. 작은 성취에도 감사할 줄 알고 남은 날들을 의미 있게 채우려는 마음가짐이 삶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 오늘 하루의 가치를 발견할 때 노년은 결코 두려운 시간이 아닌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결국 잘 준비된 노년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재정적 기초와 꾸준한 건강관리, 좋은 관계 맺기, 그리고 긍정적인 시선이 어우러질 때 찾아옵니다. 그 네 가지가 지켜진다면 인생의 마지막 장은 후회보다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